네, 안녕하세요. 6장 두 번째 시간으로 데이터 가상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에서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였고, 그 중에 이제 그 시각화를 먼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히스토그램 관련해서 또 차트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보강하도록 하고요. 자, 데이터 가상 분석이라는 것은 엑셀에서는 최종 데이터나 데이터 흐름을 어, 이렇게 데이터가 없는데, 그죠? 가상적인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어떤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권이나 뭐 영업 실적 등등 예측이다, 그죠? 기존에 이제 어떤 그 인자값들로 어떤 결과값을 얻었을 때 그 어떻게 하면 우리 어떤 예를 들면 목표값 최종적으로 그 음, 가상 분석 도구로 이제 목표값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그죠? 아니면 정권이나 이런 뭐 아까 봤던 영업 실적 관련해서 파라미터를 조절하면 어떻게 시나리오가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또 데이터표를 작성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는 데이터 가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목표값 찾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이렇게 뭐 말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이때까지는 함수에 인자를 주면 그 결과값을 얻어내는, 즉 뭐 이렇게 식을 이퀄해서 식을 주고 그 셀들이나 또 함수나 함수 안에 셀들을 참조해서 또는 셀들의 이제 수식을 작성해서 셀들을 넣어서 참조값을 넣어서 결과를 우리 얻었는데, 그 얻어진 최종 결과를 가지고 그 인자값을 찾는 겁니다. 거꾸로 예를 보면 이제 우리 역함수를 찾는 거와 마찬가지죠. 역함수에서 우리 어떤 인자값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역함수를 만들 필요는 없고요. 얘가 이제 어떤 내부적으로는 try and error 식으로 그 값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학생활 4년 동안 작심한 뭐 500만 원 모으려고 한다. 연이율 7%다. 뭐 엄청 높다, 그죠? 그럼 매월 얼마를 납입해야 되느냐? 어, 그래서 매월 납입액을 구한 후에 매월 납입액을 5만 원으로 변경하면 목돈이 얼마나 될지 목표값 찾기를 해서 보자. 첫 번째 이제 어, 납입 금액에 대한 걸 구한다. 월 납입액을 구한다 할 때는 이제 어, PM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PMT. PMT, 월 납입액을 구한다 할 때는 PMT를 쓰면 됩니다. PMT는 이제 재무 함수 중에 하나로서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는 대출 상환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대출 관련된 것입니다. FV라는 것이 있는데요. FV는 참고로 FV 함수는 적금 관련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MT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 이렇게 목돈 500만 원을 활용한다. 4년이다 이거죠. 월 얼마씩 납입해야 되느냐. 납입 금액을 구한다. 그래서 그 자, PM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먼저 이제 한번 월 납입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 PMT는 대출이나 물론 이제 대출 그리고 적금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FV라고 잠깐 설명했는데 FV는 나중에 뒤에 그 목돈을 구하는 것이고, 자, PMT는 대출이나 적금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 PMT의 인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6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율은 고정된 대출 이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 이율은 이제 월 납입액을 구할 거거든요. 연이율을 해서 월 납입액, 납입 금액이 월 납입을 구한다. 하면 이제 대출 이율은
연이율이 이제 7점 몇 프로였는데 거기서 월이율은 나누기 12를 해줘야 되겠죠. n per 몇 회 납입하느냐 하면 기간 4년인데 4년에 12개월 납부한다.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자, PV는 present value의 약자입니다. 현재 가치죠. 그러니까 PV의 값을 넣을 때는 대출일 때 PV의 값을 넣습니다. present 현재 내가 돈을 받고 그 대출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present value입니다. 그 다음 이제 FV가 나와 있죠. FV, future value입니다. 자, 이 future value의 값을 때 적금일 때입니다. 현재 내 돈이 없죠. 나중에 500만 원의 돈을 받을 것이다. 미래 가치를 가지고 지금 현재 넣는다. 그렇죠? 그래서 대출일 때는 여기다가 값을 넣는 것이고 적금일 때는 FV의 값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콤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법사를 사용해도 되고요. 266페이지처럼 마법사를 써도 됩니다만 콤마 이렇게 넣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자로 타입이 있는데 타입은 이제 이게 월말이냐 월초냐 상환주기 아니면 대출 적금을 넣을 때 자 이런 개념이죠. 우리 뭐 고등학교 때 여러분 이제 적금 관련해서 뭐 등비급수 관련해서 그죠. 보면 이제 음, 상환을 n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n-1로 할 것이냐 횟수를 그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적금을 한다 그러면 월 초에 먼저 1회분을 납입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율이 적용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 대출 같은 경우는 보통 대출 금액을 받고 월 말부터 이렇게 갚아 나간다. 거치식이 없다 그러면 월 말부터 갚아 나갑니다. 자, 따라서 이제 적금일 경우는 보통 여기는 이제 월 초다 할 때는 먼저 납입을 먼저 하는 거죠. 할 때는 0입니다. 그 적금일 경우는 대출일 경우는 보통 저희가 1이 되는 것이죠. 월 말이 되는 것이고 적금일 때는 저희는 0이 된다.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하면 금액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잠시. 여기 FV의 값을 우리가 안 넣었네요. FV 여기에 이제 금액 목돈을 FV의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0 월 말이냐 주기 말이냐 주기 초냐 그래서 주기초로 했어야 되는 거죠. 주기초. 우리 교재는 주기 말로 지금 넣어놨는데 교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계약하고 바로 주기 초에 1회를 먼저 납입하고 시작하니까 이제 1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책에 있는 거 좀 수정해 주시고요. 보통 이제 대출일 때 이제 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그 값과 그 결과값이 약간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죠? 왜냐 n이냐 n-1회냐에 따라 그 값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결과값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값을 플러스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PMT 앞에 마이너스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여기다가 목돈에다가 앞에다 마이너스를 하든지 이렇게 부호를 보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만원 납부한다. 자,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것은 우리 함수를 사용해서 PM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월 납입액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아까 문제에서는 납입 금액을 5만 원으로 변경하면 목돈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럼 여기를 5만 원, 5만 원으로 바꿔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뭐를 바꿀 것이냐. 목돈을 얼마가 될지 목돈을 계속 낮춰보는 거죠. 뭐 400만 원으로 낮춰보고 이렇게 계속 트라이 에러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자값을 찾아주는 것이 목표값 찾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데이터로 갔어요. 데이터에 오늘 하게 될 부분 나오는 부분인데 예측이라는 것이 있죠. 예측의 가상 분석 부분이 있습니다. 가상 분석. 가상 분석의 이제 목표값 찾기. 그럼 수식셀이 어디 있느냐? 수식셀. 자, 우리 결과 PMT를 사용해서 결과는 여기에 넣어놨죠.
찾는 값. 그럼 이 값이 5만 원이 되도록 찾자. 5만 원이 되도록. 그럼 뭐 이 인자 중에 이 수식에 들어간 인자 셀 3개의 셀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떤 값을 바꾸면 5만 원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목돈이 얼마 되겠느냐? 5만 원을 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목돈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 넣어줍니다. 해주면 찾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죠? 277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 자, 우리 책의 결과 약간 다르죠? 책에는 이제 우리 월말 월초 할 때 이제 0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표 값 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값 찾기 두 번째 연습으로 일반 수식도 마찬가지 우리 이 목표값 찾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수식 여기서 환율과 구매부품 환산 가격 구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표의 두 번째 시트처럼 이렇게 이제 환산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환산 가격 20만 원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된다면 관부가세를 피하려면 환율이 얼마일 때 물품을 구매하면 유리한지 계산해 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식을 먼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우리 두 번째 시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 물품으로 가서요. 아니 아직 뭐 저 구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자, 환산 가격을 원으로 $1 환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은 간단히 그죠? 달러 합계 나와 있는 이거 그죠? E8셀 E8셀 곱하기 그죠? 환율 이렇게 해서 해주면 21만 원이다. 환산 가격이 21만 7천 원입니다. 그럼 환산 가격이 20만 원 초과. 그러면 20만 원이 되도록 하려면 20만 원이 되려면 환율이 얼마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수식셀이 여기죠. 찾는 값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그럼 여기 수식에 포함된 반드시 이 수식에 포함된 바꿀 셀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환율을 찍었습니다. 물론 이 식의 결과에 보면 이런 셀들도 다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럼 이 개수들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바꿀 셀을 우리는 환율로 했습니다. 환율로 해서 확인하면 환율이 1087원대에 와야 이렇게 20만 원이 된다. 환산 가격으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한 것이고요. 자, 다음 이제 우리 가상 분석에 보면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입니다. 인원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 했을 때, 자, 시나리오는 우리가 물론 이렇게 뭐 이런 시나리오 관리자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여러 번 표를 만들어서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시나리오 분석을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표 형태로 우리의 그 예측치를 시나리오 예측치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간단한 예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용은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각 부서별로 이렇게 아까 준비되어 있는 총무부 영업 3개의 부서별로 인건비 단가가 사람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전체 이제 인건비가 부서별 인건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전체를 합하면 총 인건비가 나오겠죠. 이 총 인건비가 이렇게 기본 인건비가 되어 있을 때 시나리오 관리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총무부, 영업부, 개발부를 각각 이런 인원수로 다음에 계획인은, 시나리오인은요 이렇게 줬을 때 각각 인원 이렇게 줬을 때 총 인건비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우리 이렇게 이제 표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고 물론 이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새로운 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계획일 이렇게 따로 칼럼을 줘 가지고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여러 파라미터를 여러 군데 떨어져 있는 부분을 줘야 된다 할 때는 이 시나리오 관리자가 이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나리오 관리자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건비는 이제 1,000원, 단위가 1,000원이니까 사람 수, 단가입니다. 그죠? 단가고요. 인건비, 자,
이 부분은 인건비 단가, 칼럼이 빠져 있습니다만, 자, 단가고, 그래서 단위 1,000원이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줘서, 곱해주고, 합계는 이제 sum, 해서 단가를 구했습니다. 그 15, 우리 책에는 교재는 15, 155 이렇게 뒀는데요. 그래서 6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155 하지 않고 45명으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55명으로 되는데 45명으로 이렇게 줄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관리자를 만들려면 일단 시나리오 요소를 바꿀, 자, 우리 인원수 계획을 줄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줄 거다. 아니면 두 개만 줄 거다. 두 개 컨트롤러로서 두 개만 선택하면 됩니다. 각 부서별 이제 요소를 이렇게 파라미터 이렇게 바꿔서 했을 때 인건비가 어떻게 바뀌겠느냐. 자, 이걸 시나리오 요약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파라미터를 바꿀 파라미터, 자, 시나리오를 줄 셀들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자, 이미 뭐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 이제 지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삭제 하시고,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았겠죠, 원래는. 자, 이렇게 하시고, 추가. 그래서, 계획 1, 이렇게, 계획 1이라고, 이름을 시나리오 1 이렇게 되겠죠. 그 변경할 셀을 이제 이렇게 물론 여기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똑같이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거나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1 C5부터 C7까지 값을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15명, 155명, 35명 이렇게 이제 값을 바꿔봤습니다. 35명으로. 자, 이렇게 확인하고 또 추가해도 되고요. 또 계속 시나리오 값을 넣으려면 이렇게 추가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2, 계획 2라고 주시고요. 계획 2의 값은 시나리오 뭐 책 교재와 똑같이 한다 그러면 10, 65, 15 돼 있네요. 10, 65, 15. 또 추가하고요. 계획 3, 3 하면 확인하고 5, 29. 자, 이렇게 추가 다 하고 확인합니다. 확인하면 기존 계획 1, 2, 3 나와있죠. 물론 추가, 삭제, 편집 그대로. 병합은 기존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으면 그 시나리오하고 같이 합하는 겁니다. 이렇게 병합해서. 그렇죠? 시트에 다른 시나리오와 병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설정을 했으면 요약으로 들어가면 되죠. 요약. 시나리오 요약. 뭐 어떤 값을 요약 값으로 쓸 거냐. 우리 최종적으로 인건비 합계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건비 합계를 찍어주시고요. 시나리오 요약, 피벗 테이블 보고서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 저는 그냥 시나리오 요약으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했네요.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해서 확인. 자, 하면 피벗 테이블 계획 1, 2로 해서 인건비 합계와 다음에 합계가 전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각 필터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 칼럼, 자, 칼럼 1을 우리 수정해 주면 되겠죠. 필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모든 것에 대해서 자, 일단 작성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필터를 또 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좀 전에처럼 그 인원 배치를 아까 이제 다시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해서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요약해서 결과를 이걸 하고 시나리오 요약으로 하게 되면 표 형태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좀 전에 이렇게 하면 피벗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표 형태로 해서 내가 이제 수정하고 싶은 게 셀들 값을 이렇게 영업부 뭐 이렇게 수정하고 레이블 수정해서 복사하거나 해서 그 결과를 보고서에 이제 추가하시면 되겠다. 자, 시나리오 또 다른 예로 이제 급여 현황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똑같은 반복 이해입니다만은 자,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27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 상여율 변동에 따른 총 금액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특별 상여액을 20%로 올렸을 때와 비율을 5% 했을 때 총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시나리오로 만들어 보자. 자, 기존에 이걸 하려고 하면 이렇게 따로 셀을 따로따로 만들어주고 참조하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 셀들을 참조할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나중에 이름 레이블을 바꿔주고 할 불편함 없도록 하려면 총 금액과 자, 뭐 결과는 이렇게 나오도록 총 특별 상여율과 총 금액이라는 것이 셀 참조로 나오지 않도록 레이블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자, 미리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J13셀을 총 급여액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C15셀을 특별 상여율로 만들어 놨네요. 총 급여액 그 다음에 특별 상여율 자, 만들어지지 않으면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정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관리자를 띄우고요. 자, 추가해서 시나리오 이름을 특별 상여 인상으로 하고 변경할 셀을 상여가 뭐죠? C15셀입니다.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상여를 0.1이 아니라 0.2, 20%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또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상여 감소로 인하 특별 상여 인하로 인하라고 변경할 셀은 상여 비율인데 하고 그 값은 0, 몇 퍼센트였죠? 값이 특별 상여 인하 값이 아, 5%네요. 그죠? 0.05입니다. 0.05로 하고 확인.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죠. 요약. 뭐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다 이 말이죠. J13셀입니다. J13셀. 결과셀은 J13셀을 어떻게 되는지를 시나리오 요약으로 보고 싶다. 시나리오 요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이 아니라 요약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름 부여한 것은 이름 관리자에서 이름이 들어간 것을 해서 각각의 총 금액을 표와 다음에 요약 윤곽선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앞에서 봤던 구매 물품에서 환율이 이제 이렇게 1,100원일 때, 1,200원일 때, 1,150원일 때, 1,200원일 때, 그 총 구매액이 그렇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 이게 어떻게 이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시나리오 관리자, 가상 분석의 관리자 시작합니다. 자, 뭐 미리 만들어 놨네요, 그죠? 저희가 또 그냥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그대로 편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원에 지금 H이죠. 1,100원, 얘를 이제 1,100원으로 값을 넣은 겁니다. 그죠? 1,100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1,100원으로 넣어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1,150원 다 이렇게 다 넣어놨습니다. 1,200원 추가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요약하면서 그 요약할
보이게 될 셀은 환산 가격이 얼마가 되겠느냐, 환산 원으로, 총 원으로 얼마가 되겠느냐, 그죠? 총 금액, 구매 물품 금액에서 이것이 얼마가 되겠느냐 확인. 각 환율별로 총 구매 금액 환율로 시나리오 요약, 윤곽선과 표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나리오 가상 분석의 세 번째 내용으로서 테이블, 데이터표, 그러니까 실제로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이제 그대로 데이터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표로서 이렇게 쭉 우리 상대 주소, 절대 주소를 사용해서 참조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표가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선택적으로 값이 바뀌어야 될 경우, 자,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크게 뭐 차이 나는 건 없고요. 하지만 이제 좀 빨리 이렇게 클릭해서 식 하나 만들어지면 일괄적으로 빨리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6-11의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만들었던 PMT를 가지고 만들었던 그걸 가지고요. 그래서 이자율을 다르게 했을 때 그 대출액은 어떻게 바뀌는지 구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식을 이렇게 줘서 이자를 여기 또 PMT 식을 줘서 원래 이자율이 있고 다음에 여기서 또 식을 두 번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여기 이 식부터 F 2셀부터 해서 쫙 복사를 해줘야 되죠. 원래 이제 우리 식을 사용하면 근데 이 위에 있는 이 셀의 값을 가지고 결과값을 가지고 좌측에 있는 이자율을 파라미터에 각각 넣어서 결과가 일괄적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우리 목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만들어 놓는 과정은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유효성 검사해서 목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자율은 우리 PMT 이자율이 아니라 월 대출금이니까 대출금 아까 우리 적금이었죠. 그 대출금이니까 PMT 함수를 써보는데 이건 이제 프레젠트 밸류의 값을 넣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MT를 넣고 PMT 그 값을 보정하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하고 이율은 4.5. 자, 이 값이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이게 12로 나누고요. 자, 앰퍼가 30개월이니까 그대로 이거 곱하기는 할 필요 없고 그죠? 이렇게 앰퍼 들어갔고요. 대출이니까 이제 현재 프레젠트 밸류에 들어가야 됩니다. 2천만 원 프레젠트 밸류. 아까 대출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C3 프레젠트 밸류 들어가야 되고 적금이면 FV에 들어가요. 콤마 해서 C3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콤마 하고 이제 세 번째 인자가 주기말부터 갚아가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이거 다 영업 생략 가능하단 말입니다. 보통 대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자 3개 이렇게 바로 넣어주면 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금은 콤마 하고 적금액 구하고 콤마 뒤에 보통은 주기 초부터 시작하니까 0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재는 0으로 해놨는데 원래는 이렇게 콤마 하고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죠? 주기말의 말부터 갚아 나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잠깐 주기말부터 갚아 나갑니다. 적금일 때는 주기초로 되어 있죠. 책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주기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0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은 이렇게 인자 3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합니다. 대출은 저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장을 주면 됩니다. 제가 좀 혼란을 줬네요.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금일 경우는 여기에 콤마하고 적금이다 할 때는 콤마하고 여기에 보통 첫 번째 바로 월 주기 초에 넣으니까 1이 와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실전에서 사용할 때는. 근데 우리 여기는
적금이 대출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인자 3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했죠? 그럼 각각 이자율을 이렇게 넣어놨을 때 이자율일 때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원래 하면 이렇게 이퀄해서 또 PMT 쓰면 되죠? 마이너스 PMT에서 첫 번째 식 만들어서 여기는 절대주도 쓰고요. 레이트는 절대주 F4 절대주도 넣고 이렇게 해도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표를 가지고 우리 일괄적으로 데이터표 기능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가 들어간 것과 첫 번째 행에는 반드시 그 결과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결과식. 자, 그리고 지금 열이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다. 이 열의 데이터가 이자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클릭합니다. 그래서 행 입력세 행은 자, 이게 열입니다. 행에 또 우리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인자가 하나 더 있을 경우에 행에 이렇게 또 인자가 있을 경우에 물론 첫 번째 여기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에는 지금 없고요. 열 이자율이 일열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열이 하나일 때는 열 입력 셀을만 선택해 줍니다. 자, 이게 뭐를 나타내는 값이죠? 이자를 나타냅니다. C 달러 2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만 눌러주면 전체 이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결과가 이 식이 일괄 적용돼서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변수가 하나일 경우, 저기 이제 이자 하나일 경우, 열이 하나일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계월도 바뀌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크로스 할 때요. 첫 번째 여기에 이제 식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자, 또 똑같이 만들어 보죠. 마이너스 PMT 식을 그대로 만들어 줍니다. 하고 12로 나눠주고 다음에 현재 가치 대출이니까 현재 가치 PV에 들어가고요. 엠퍼가 기간이 36개월이고 그다음에 대출이니까 이제 C3가 PV에 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값을 구했습니다. 아까는 파라미터 요소가 하나였는데 이제 파라미터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되어 있다 보면 이제 전체를 이렇게 쭉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가상 분석 데이터표. 자, 물론 여기는 크로스하는 가장 첫 번째 좌측 위 맨 첫 번째 셀에 그 결과식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 입력, 행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행에 이렇게 12, 24, 36, 48 돼 있죠. 그 행 입력 이게 기간이다. 기간. 그다음에 열 입력 셀에는 열에는 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입력 셀은 아까와 똑같이 C 달러 2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행렬 두 개 중에서 확인해주면 그 크로스하는 부분, 데이터표 부분에 개월별 그리고 이자에 따른 그 월 상환액이 보여지게 됩니다. 네, 이제 연습 문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은 이제 미래 값으로 자, 현재 값이 자, FV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자, 100만 원이 있다. 그죠? 100만 원을 4년 후에 500만 원으로 만들려면 매년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될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목표 값으로 만들어라 이거죠. 그럼 수익률을 지금 5%, 수익률 5%로 고정해 놓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수익률에 현재 값이 이렇게 있을 때 연 수익률입니다. 그죠? 연 수익률, 연 5%니까. 그래서 이 100만 원이 이 수익률로 4년 후면 복리로 얼마가 되겠느냐를 구하는 것이 이제 F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V 자, 여기까지만 구하고 목표값은 여러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V 우리 연습 문제 285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레이트고요. 첫 번째 인자가 이제 이율이 되겠습니다. 그죠? 레이트고 그 다음에 자 물론 이 부동호를 마이너스 FV로 해도 됩니다만 두 번째 인자 세 번째 PMT 값을 부호를 바꿔서 미래 값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부호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N4 연이니까 그대로 월 이율이 아니니까 연이니까 그대로 C4 값 4년을 그대로 둡니다. N4 자 PMT 매월 얼마를 낼 것이냐 이 말이죠. 근데 현재는 100만 원을 그대로 둡니다.
근데 거기다 계속 얼마를 더 계속 그 적금을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0입니다. 0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컴마 이렇게 넣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100만 원 있다. 프레젠트 밸류 현재 100만 원 있습니다. 그 100만 원을 내가 저 은행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던 것 갖다 은행에 주는 것이니까 보통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내가 내 기준으로 내가 받으면 플러스고 즉 이제 대출이다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적금이면 내 돈을 이제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니까 어,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도 되는 것이고요. 원래 개념은 그렇다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다는 얘기가 이제 285페이지에 그 PMT 쪽 나와 있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은 보통 마지막에 이렇게 전체 말에 연말에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죠? 연말에 적용이 되니까 보통 이는 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니면 여기 생략하는 것이죠. 생략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하면 이게 총 121만 5,506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500만 원이 되도록 바꾸라. 목표가 적혀줘야 되는 거죠. 목표가 찾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표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작성해 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다 이제 2번, 3번 연습 문제로 다 목표값 찾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연습 문제 보면 방금 설명한 것이 이게 되겠고요. 그죠? 방금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손익계산서 관련해서 이제 마찬가지 여기도 연 평균 성장률이 몇 퍼센트가 되어야 2억 5천만 원이 되는지 이제 구해보라. 목표가 찾기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 자, 이건 뭐 크게 다른 부분이 없으니까 그대로 주시면 되고요. 새로 나온 함수가 없습니다. 새로 나온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없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표 가지고 이제 행렬, 우리 앞에 봤던 있죠. 열과 열셀과 행셀에 뭘 줘야 되는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